Standard Output FM. 안녕하세요. 너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P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교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탠다드 아웃 오늘도 시작합니다. 먼저 후원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페이트리온 통해서 황지민님께서 후원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팟빵에서 GMIMG님이 정기 후원을 시작해 주셨고요. 가을 하늘 나라님께서도 일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저는 이제 회사 옮기고 회사에서는 맥북 프로를 받지 않고 아이맥을 받아서 쓰는데요. 너무 쾌적해서 좀 그게 좋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아이맥 하셨어요? 일단 예전에 낙교님이 아이맥 쓰신다고 얼핏 들었어요. 맞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는데 좋다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맥북 프로가 그 키보드 좀 뜨거워지는 게 있잖아요. 쓰다 보면. 네, 맞아요. 그쵸. 근데 제가 손가락이 좀 약해서 손가락 피부가 약해서 그 키보드가 뜨거워지면 조금 힘들어요. 타이핑하기가. 그래서 뭐 회사에서는 어차피 물론 그 외장형 키보드를 쓰기는 하지만 뭔가 좀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이직하면서는 아이맥을 신청했고 실제로 써봤는데 일단 뭐 USB 단자가 많고 USB-A 단자가 있으니까 일단 그걸 쓰면 되고 연결할 때는 뭐 연결하는 것도 많지도 않잖아요. 사실 외장 키보드 하나랑 트랙패드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뭐 뜨거운 건 당연히 못 느끼고요. 전혀 못 느끼고 램도 32기가인가 64기가로 올렸는데 뭐 그래서 도커 돌리면서도 쾌적하게 쓰고 그리고 또 그 맥북 프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어댑터 끝에 접지가 없어서 가끔씩 맥북 프로 본체를 만지면 되게 따끔거리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 그런 느끼는 것도 분들도 없고. 있고 못 느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좀 많이 느끼는 편이라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사실 본체를 만질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퇴근할 때 안 꺼요. 저는 그냥 락만 해놓고 집에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시 켤 일이 없어서 그런 것도 편하고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로그인 할 때 지문 인식을 못 한다는 거 그리고 원패스워드 쓸 때도 지문 인식으로 못하고 이제 비밀번호 원패스워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된다는 점 정도가 조금 아쉽고 나머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아이맥을 안 쓰고 이 고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게 아이맥을 안 써보면 네, 맥북 프로 16인치, 옛날에는 15인치 네, 이것도 충분히 사양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아, 그쵸. 이건 CTO 모델, 커스텀 모델이라 진짜 좋은 거라고. 네, 근데 사실 아이맥을 써보는 순간 이게 약간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경험이 달라서 내가 같은 맥을 쓰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 그쵸. 음. 그러니까 단순히 성능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회사 출근했을 때 그냥 켜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이 네.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낙교님 따라서 어설프게 오픈소스를 후원한답시고 파이어폭스를 쓰는데 파이어폭스 엄청 느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파이어폭스 안 것도 느립니다. 좀 유언비어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파이어폭스 메모리도 많이 먹고 CPU도 많이 먹고 뭐 물론 크롬도 크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팩폭은 좀 더 요즘은 이제 심하죠. 브라우저 탭 많이 열어놓으니까 그런 거에서도 근데 좀 자유롭고. 원래 제가 아이맥을 처음에 샀던 것도 개인용으로 샀던 네.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블로그에 글 같은 거 쓸 때 탭을 진짜 많이 열긴 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하시죠. 저는 글쓰기를 할 때 컴퓨터가 제일 좋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쪽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웹 브라우저에 탭 한 100개쯤 띄워놓고 쓰면은 메모리가 부족하거든요. 그쵸. 네, 그게 느려지고. 근데 그 뭐 느린 사이트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뭐 반 농담처럼 하는 얘기긴 하지만 아이맥이 사실 그런 용도로는 최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약간 웹 브라우징이 결국에는 자원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최근에도 이제 웹앱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는데 웹앱 하나 열면은 컴퓨터 목통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그건 박폭이 좀 심각하잖아요. 웹앱은. 근데 그게 약간 웹앱도 그런데 옛날에 못 만든 사이트들 있잖아요. 다음 카페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은 제 아내가 가끔 쓰고 있는데 계속 팬이 돌아요. 노트북에서. 보면은 그런 이상한 사이트 한두 개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보통 일반 유저들이 액티비티 모니터 켜놓고 막 그거 죽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모르는 거죠. 어디서 저기 자꾸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웹이라는 게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어서 자원을 되게 뭐라고 해야 돼? 나이브하게 쓰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아이맥은 약간 그런 빨로 눌러버리는 이제 모든 문제를. 그쵸. 근데 낙교님은 있죠. 컴퓨터 성능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맥북 에어 빠르다고 쓰잖아요. 아이맥과 아니요. 맥북 에어는 뭔가 극과 극인데 맥북 에어가 안 느리다고. 아이맥이 좋죠. 아이맥이 당연히 좋죠. 핸드폰도 이게- SE 쓰시면서 안 느리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SE가 안 느려요.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유튜브 뭐 찍은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뭐예요? 입코딩이라고. 네네. MDD. 맞아요. 누가 요즘 맥북 프로 써 해서 이제 회사 사람들끼리 이야기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게 있어요. 13인치인가? 그분이 15인치 맥북 프로인가 그런데 그거 쓰면서 4K 외장 모니터 연결하고 타입스크립트에 클로바 그러니까 그래프QL 뭐 돌리면 다운된다고? 아, 그러니까 맥북 프로를 사실 일반적으로 쓰다 보면 사실 성능 저하를 잘 못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확 느려진다는 걸 아이맥 대비 느리지만 근데 이거 컴퓨터 못 쓰겠다 느낀 지점이 뭐냐면 외장 모니터를 그것도 4K 연결했을 때 13 맥북 에어는 그냥 꽂는 순간 끝이고 13인치 맥북 프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제 회사에 맥북 에어 쓰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회사 그 입코딩에 아이맥 그거 쓴 거 영상 찍은 거 보고 막 이야기하다가 아침에 요즘에 이제 줌을 많이 쓰잖아요. 화상이 네. 때문에 다들 재택하니까 재택하는데 이제 집에서 맥북 에어에다가 4K 모니터 연결하고 줌을 딱 켜면 네. 안 된대요. 아, 그래서 모니터 그거는- 그 케이블을 뽑아야 된대요. 줌 할 때는. 그거는 약간 좀 잘못된 정보 같은데. 왜요? 맥북 에어면은 저도 집에 4K 모니터가 있는데 4K 모니터 연결하는 순간부터 쓸 수가 없어요. 줌 안 켜도? 그렇긴 약간 하죠. 모니터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저는 아무튼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4K 모니터도 연결하기 좀 힘들었었고 아예 좀 사양 낮은 거라든지 그리고 그 아이패드에 사이드카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좀 힘들어요. 그것도 좀 힘들고 집에 이제 사이드대, 아이패드 사이드카. 네, 사이드카. 사이드카 음, 그 아이패드 프로 1세대가 있어서 그걸 네. 좀 써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엔 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CPU를 너무 많이 먹고 느려지기도 느려지고 네. 그래서 그거 지금 아이맥에 붙여놨어요. 음, 네. 그래서 사실 외장 모니터 꽂는 게 그래픽카드 빨이거든요. 네. 그쵸. 근데 맥북 에어는 그래픽카드 내장 그래픽 좀 싸고요. 낮은 거 들어가 있고 맥북 프로 13인치 좀 낮은 거고 맥북 프로 16인치로 가면 이제 나름 그래픽카드가 별도로 있는 모델이라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진짜 보면 확실히 성능 차이가 나는 걸 이제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영상에도 말했지만 100만 원이나 더 주고 노트북을 샀는데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근데, 아이맥이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그쵸. 가성비가 거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4K 모니터만 해도 한 60만 원 되고 5K 모니터 100만 원인데 그 가격까지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아이맥도 외장 모니터 연결해서 써요? 네, 저는 집에서 그렇게 써요. 근데 참고로 델코 모니터 사지 마세요. 그거. 델코 모니터 지금 맥이랑 잘 안 맞아서 한 3년 쓰면 지금 네. 제 연결이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막 아, 근데 회사에서는 그 4K 제가 항상 좋다고 말하는 LG 4K 모니터인데 회사에서는 그거 연결해서 세로로 놓고 써요. 그거 어떻게 연결해요? 그냥 USB-C로만 연결하면 돼요. 그
LG 거 27UL85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네. 걔는 USB-C로 되거든요. 그냥 음. USB-C 꽂으면은 모니터 바로 연결돼요. 아이맥에 USB-C 포트가 있었나요? 요즘 건 있어요. 있죠. 2개. 아, 그렇군요. 옛날 것도 있어요. 어, 제 안 것도 봐가지고 있는데. 몰랐어요. 2015년 포트가 뭐가 아이맥은 있는지도. 없습니다. 아, 아 그래요? 저는 한 2년 좀 넘은 것 같은데 2년 네. 좀 더 돼. 3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뭐 있고 비슷한 것 같아요. USB-C 2개 있고 저도 이제 델 거 4K 모니터 하나 남는 거 있어서 거기다 붙여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4K 모니터 쪽은 USB-C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이상한 단자 같은 거 돼 있어서 그쪽에 이상한 단자? 뭐 DP 포트겠죠. TP 포트인가? 뭐 아무튼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몰라요. HDMI 아니면 아무튼. DP 아니면 USB-C니까. 음, 아무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맥 사실 2015년 아이맥 여동생이 쓰던 거 받아서 쓰고 있는 건데 벌써 5년 됐잖아요. 네. 컴퓨터가 좀 느려야지 바꾸는데 이게 안 느려요, 우선. 그러니까 맥북 프로처럼 맥북 프로는 제가 예전에 개발할 때도 그랬지만 아이폰 개발하면 특히 심각한데 막 뜨겁고 여름에는 네. 그냥 열을 받지 않아요. 그냥 켜는 순간 열받아요. 여름에는 회사 에어컨 틀어도. 그래서 좀 컴퓨터를 바꾸고 싶다 이 생각이 거의 한 3개월에 한 번씩 들거든요. 맥북 프로 16인치 써도. 근데 아이맥은 지금 2015년 걸 쓰는데도 그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바꿀 건덕지가 없고 지금 모니터 한쪽이 약간 이상해요. 잔상이 남아있어요. 네. 근데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2015년 아이맥을 중고로 사면 사실 그래도 괜찮거든요. 오, 가격이 괜찮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2015년 아이맥 중고가 100만 원 넘어요 지금도. 와, 2017년 아이맥 이런 건 훨씬 비싸고 네. 그래서 진짜 이게 가성비가 뭔가 짱인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오래된 거 사기 좀 부담이긴 한데 아까 전에 이제 너굴님이 컴퓨터 안 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후폭풍이 한 2년 지나면 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처음 썼을 때 팬이 진짜 안 돌았거든요. 그냥 네. 팬이 돈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한 1년 정도는. 이게 아무리 무거운 잡을 돌려도 팬이 안 돌았는데 한 2년쯤 저도 이제 락 걸고 그런 식으로만 썼거든요. 슬립도 잘 안 걸고. 그러니까 팬이 좀 자주 돌기 시작했어요. 요새 좀 자주 도는 것 같아요. 그 시키는 아이맥이 말로는 이제 아이맥. 네. 아이맥이 안 좋은 게 네. 팬 청소를 못 해요. 먼지가 껴도. 아, 그 액정을 뜯어내야 돼요. 아, 그래서 컴퓨터 켜놓고 다니면 물론 좋지만 아니면 뒤에 뭐 특단의 조치를 먼지 안 들어가게 하든지.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래 쓰는 아이맥 사기도 좀 애매한 포인트가 뭐 쿨링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부분의 성능 저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 잘 돼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쿨링까지는 괜찮아요. 어차피 뜨거워도 괜찮아. 근데 아이맥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좀 은근 거슬려요. 진짜 조용하다가 팬이 돌면 맥북 프로에서는 비행기 이륙이 너무 당연했는데 네. 아이맥은 이 소리를 못 듣다가 들으면 좀 멘붕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있긴 하죠. 그렇군요. 저도 그래서 아이맥 계속 살까 보는데 그냥 쓸만해서 굳이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그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맥이 나온다는 소문이 계속 있잖아요. 베젤 줄여서. 그래요? 네. 올해 나올 거라는 소문이 있어서 그때 한번 노려볼까? 저는 집에 아이맥을 사고 싶은데 한 가지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뭐가요?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온라인 쇼핑. 왜요? 집에 그러니까 맥을 사용하면 공공기관 로그인이나 뭐 서류 발급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회사에 아이맥 사면 제가 그 유튜브에서 말했는데 집에도 무조건 아이맥 사야 되고 노트북을 기동성을 위해서 하나 사고 맥북을 그리고 윈도우 컴퓨터는 따로 또 있어야 돼요. 이 그게 조합이 뭐야? 진짜 최고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최고의 조합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 아이맥 말고 집 아이맥이랑 뭐 맥북 프로 뭐 이런 거랑 그 윈도우는 중고로 하면 좀 싸게 잘 조합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어차피 메인이 아니니까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제 말 들리시나요? 네네, 네. 잘 들립니다. 뮤트 자꾸 껐다 켰다 해가지고 저도 느낀 게 맥북 에어에서
패러를 좀 써봤거든요. 네. 진짜 한 10년 이상 전에 컴퓨터 멈추는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서 그 뭐지 처음에 공인인증 설치까지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진짜 막 우와. 옛날에 보면은 뭐 포토샵 켜는데 30분 걸린다 이런 얘기 막 농담처럼 있었잖아요. 네. 느린 컴퓨터에서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를 했고, 그리고 패러럴즈 써도 좀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패러럴 그러니까 쓰면 등기소 같은 거 안 돼요. 진짜 중요할 때 안 돼요. 맞아요. 음. 그래서 맞아. 약간 좀 못 만들어서 죽어도 안 되는 사이트? 음. 분명히 나는 다 입력을 했는데 입력을 안 했대. 어떻게 구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또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것까지 안 되면 회사 거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윈도우 컴퓨터 한 대 사긴 했어요. 엄청 비싼 거 사셨던데. 오, 그래요? 근데 저는 약간 컴퓨터를 이제 데스크탑을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 미니 컴퓨터 같은 거 샀거든요. 아, HP 거? 일체형? 엘리트 네, 데스크? 작은 네네. 거. 일체형은 아니고 작은 거. 맥미니가 약간 큰 거? 아, 근데 엄청 비싸요. 그 돈이면 제가 컴퓨터 사용 엄청 좋은 거 맞출 수 있어요. 데스크탑으로 조립하면 좀 커도. 어, 정말요? 네. 맞아요. 100만 원 근처인가 보다. 네. 100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헤드셋 하나 더 사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작긴 하죠. 네. 책상 위에 둘만 하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먼지 때문에 이제 펜 소리 이렇게 장난 아니에요, 윈도우. 역시 낙교님 돈이 많아. 저는 막 동네에서 버려진 그건 컴퓨터 없어요. 주워다가 재생시켜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쓰고 있는데. 낙교님 진짜예요? 지금 이 하락장에서 엄청 돈 번 거 아니에요? 그 동학 개미 아유. 운동 때 삼성전자 사가지고 지금 엄청 오른 거 근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저점 대비 코스닥 44% 올랐다고? 아 그래요? 엄청 올랐네. 코스닥. 아, 네. 샀어야 되나 보다 역시. 거의 다 회복한 것 같아요. 물론 역시 뭐 앞으로는 개미들이 모르지만. 짱이네. 아, 저 요번에 그 이직하면서 저한테 주는 선물로 기계식 키보드 하나를 회사에다 갖다 놨어요. 뭐야? 그 리얼포스. 아 키보드. 리얼포스가 이제 제일 기계식 키보드 중에 좀 이제 소음 적은 애들 중에는 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도가 좀 높은, 그리고 많이 가리지 않는. 그걸 사실 제가 사서 써본 적은 없고 예전 회사에서 아는 분이 이제 그러니까 동료분이 빌려주셔가지고 그 회사 다니는 동안 계속 썼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직장 옮기고 ODK 갔을 때는 주로 그 로지텍 그 키보드 있어요. 블루투스 키보드 그거 쓰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반부에는 키크론 K2라고 사가지고 그걸 썼는데 로지텍은 뭐 키감이 아주 좋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인 키보드고, 키크론은 키감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키 배열이 살짝 오른쪽에 이상하죠. 있는 이 시프트 키가 살짝 짧아요. 시프트 키 옆에 무슨 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시프트 키를 누르고 파이프를 입력해야 되는데 파이프 입력할 때 손가락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고, 그러다가 아 내가 옛날에 리얼포스를 한번 써봤는데 그 경험이 좋았지 해가지고 이제 이직하면서는 저한테 선물을 샀죠. 리얼포스 이제 풀 키보드 말고 오른쪽에 넘버 키 패드 없는 거 사가지고 87키인가? 예 맞아요. 오른쪽에는 이제 트랙패드 연결해 놓고 이제 키보드 쓰는데 확실히 쾌적해졌어요. 뭐 무접점인가 그거 사신 거예요? 무소음, 저소음, 무접점 뭐 이런 거 정확히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저도 근데 키보드 샀어요. 엄청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기계식 바밀로. 키보드. 아 이거 이상해. 잘 안 보여. 가상화면 꺼야 되겠다. 네, 가상화면 꺼주세요. 엄청 이뻐요. 불빛도 들어오죠? 예쁘네. 그거 소리가 불빛도 지금. 키보드 누르실 때 소리가 네. 리얼포스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게 그 저소음 접촉이라고 바밀로께 좀 유명한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회사에 저는 원래 기계식 키보드 안 쓰고 애플 키보드만 썼는데 네. 회사에 이제 뭐 리얼포스, 레오폴드, 뭐 필코, 마제스터, 낙교님도 뭐 보여주고 있어.
예, 한성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네네. 회사 사람 뭐 무접점 뭐 이런 거 다 쳐봤어요. 막 엄청 비싸다는 것도. 근데 전 다 별론 거예요. 그나마 마음에 들었던 게 마제스터치 거 청축? 엄청 시끄럽다는 거. 근데 걔도 오래 치면 힘들었는데 네. 그 저희 재무하시는 분들은 그 키보드 많이 쓰시니까 그쵸, 많이 쓰시죠. 좋은 거 쓰시는데 그 바밀로의 저소음 적축이라는 걸 쓴대요. 해서 한번 쳐봤는데 너무 부드럽고 좋은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이걸 산 거예요. 아. 색깔도 이쁜 거. 키 무게가 몇 g이에요? 몰라요, 전 그런 거. 45 쳐보고.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이쁘고 마음에 들어서. 근데 제가 이 키보드를 쓰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식 키보드 안 쓰다가 저처럼 애플 기본 키보드만 쓰면 기계식 키보드의 장점을 모르겠고 사실 은근 키가 꼬여요. 왜 그러냐면 이걸 계속 쓰다 보면 여기 FN 키가 있잖아요. 네. 여기 세 개인데 윈도우 그 기계식 키보드는 이게 없거든요. 맞아요. 애들이 살짝씩 커요. 그래서 내가 쓰던 그 습관대로 키가 안 눌러져요. 이것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걸 도대체 왜 쓰지 하면서 기계식 키보드로 한번 그래도 코딩 해봐야지 하면서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편한 거예요. 그 단축키가 이상한데 왜 편하지 해서 봤더니 제가 요즘에 그 인텔리제이 시리즈 쓴다 그랬잖아요. 고랜드나 뭐 루비마인 이런 거. 그거 쓰는 사람들은 기계식 키보드 쓸 수밖에 없어 써보니까. 왜요? 왜요? 그 인텔리제이에는 모든 에디터에 있는데 커맨드 방향키 위로 하면 처음으로 가고 커맨드 방향 아래 하면 제일 밑으로 가잖아요 파일에. 네. 이제 낙교님 모르시겠지만 그쪽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근데 서브라인 뭐 아톰 VS 코드 다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막 파일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막 앞뒤로 가고. 근데 인텔리제이는 파일 제일 위로 가는 기능이 없어요. 그 커맨드 방향키 위로 하면 안 가요. 그래서 맞아요. 막 이걸 어떻게 써 하면서 불편하게 썼는데 기계식 키보드 딱 쓰니까 오른쪽에 홈키하고 엔드키하고 페이지 업다운이 있네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해요. 코딩할 때 페이지 업다운이랑 이게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이래서 지금 인텔리제이 쓰는 사람들 보면 다 해피해킹에 뭐에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쓰는 사람들이 이 기계식 키보드를 한번 쓰다가 다시 애플 키보드를 쓰려고 그러면 홈키 엔드키 없는 게 은근 불편한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플도 근데 108키 있어요. 홈키 있는 거. 숫자키까지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렇긴 왜 하죠. 키배열 안 바꿔서 쓰세요? 네? 저는 무슨 키배열이요? 파이참 쓰는데 파이참에 그 독특하잖아요. 그 단축키가 파이참이 좀 다른 시리즈들에 그러니까 비해서. 인텔리제이 시리즈가 좀 독특하죠 다. 그래서 그거에 적응해 보려고 한 2년 정도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포기하고 서브라임 스타일로 다시 바꿨어요. 그걸 바꿀 수 있어요? 네, 거기 키배열 들어가면 있거든요. 키 맵에 아주 키맵 이름이 그래요. 서브라임 텍스트 맥 OS 이렇게 적혀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예.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맥스. 바꿔서 쓰고 있어요. 이맥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맥스. 근데 보니까 절대. 어떤 분은 이맥스는 VI로 절대. 또 쓰고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VI로 쓰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저는- 디폴트를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 내 몸을 바꾸는 스타일이잖아요. 사냥키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거 바꿔보려고 2년 동안 노력했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좀 더 노력을 하셔야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나? 네. 힘들다. 근데 키보드 진짜 좋아서 저 이거 이제 직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 거요. 키보드 배열 보면 이거 한글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 색깔은 한글밖에 안 나와요. 오. 근데 이게 한국 사이트에서 저소음 적축을 안 파는 거예요. 이 디자인에. 중국 제조긴 한데 해주고 외국 사이트에서 찾은 거예요. 이거를 한글 키보드를. 근데 걔네들은 다 고를 수 있더라고요. 저소음 흑축, 저소음 적축, 적축, 청축 다. 그래서 오. 직구로 샀어요. 170불 정도? 10불. 배송은 페덱스로 이틀 만에 오고. 20만 원? 이거. 지금 정도로 하면? 그래서 좀 비싸게 산 거긴 한 한국에서 저소음 적축하면 16만 원인데 네. 근데 괜찮아서 저는 이거 하나 더 사려고요. 회사에서. 그래요? 예, 원래는 이거 지금 출퇴근할 때 들고 다녔거든요. 그 프로게이머처럼 이렇게 싸가지고. 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게 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네. 통울림이라고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약간 쳤을 때 뭔가 통이 울리는 느낌? 통통하는. 네, 근데 그 정도는 감안할 만하다. 이쁘니까. 그 혹시 풀 키보드도 있어요? 풀 아, 배열. 거기 다 있어요. 네, 옆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있어요. 조합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다음에 사실 네. 때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네요. 배송비 같이 사서 배송비 좀 아껴봐요. 근데 풀 키보드 쓰세요? 집에서 쓰려고. 아, 집에는 네, 풀 배열 네. 쓰거든요. 네, 바밀로컬 마음에 들어 하시면. 네. 근데 이거 쳐봐야 되는 것 네. 같아요, 진짜. 이거는 왜 한글이에요? 왜 한글이지? 이게 바밀로가 중국 회사거든요. 네. 근데 중국 회사가 약간 OEM처럼 여러 개 디자인을 엄청 만들어요. 디자인만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키캡을 직접 바꾸라 그러는데 애들은 그게 아니야. 이미 이쁘게 막 화려한 색깔로 만드는데 왠지 이 조합의 색깔을 한국 그 대행사가 주문한 것 같아요. 중국에. 근데 한국 대행사는 지금 막 품절이라 안 파는데 네. 외국 애들이 그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살려고 타오버 중국 사이트까지 갔어요. 무슨 근데도 중국 안 사이트요? 팔아요. 타오바오라고 그 중국 쇼핑몰? 거기서 사면 좀 싸다 그래서 저기 링크 드렸어요. 근데 키보드 구경해 보니까 배열이 다른 게 많이 있네요. 배열이 특이한 것도 지금 있네. 제가 링크해놓은 메카니컬 키보드닷컴 보면 완전 바밀로 거 말고 다 있는데 완전 신기한 배열도 많아요. 바밀로 거만 있는 게 핑크도 아니구나. 있다. 핑크 예쁘다. 엄청 많아요. 나중에 한번 보시죠. 좀 이따 끝나고 주문해놔야지. 그럼 같이 금요일에 사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화면 공유해서 주문하는 거 이제 보여주셔야죠. 그래요? 같이 사요. 너굴님도 하실 지름. 거예요? 본격 네. 지름 방송. 우리 배송비 좀 아껴봅시다. 배송비가 아껴지나요? 근데 저랑 똑같은 거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다른 거 사고 제가 돈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가? 제가 화면 근데 공유할게요. 키보드는 관세 안 내요? 관세 들어가면은 따로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아, 그게 200불 미만이면 맞아. 관세 안 내는데 지금 둘이 같이 사면 관세부터 더 비싸잖아요. 네네네. 네.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네. 프리시핑이라 이게. 프리시핑이네요. 네. 그러네.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를 고를 수 있는데 저소음 적촉이 비싸요. 그러네요. 저소음 적촉 써보니까 진짜 소음이 안 나고 저는 기계식 키보드 처음에 중고로 샀는데 흑축 이런 거 모르고 흑축 샀다가 손가락이 아파서 부러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 2번 다시 안 쓴다 그랬는데 네. 저소음 적촉 쓰고 애플 키보드 쓰려니까 애플 키보드를 치려면 내가 이렇게 힘을 많이 들였어야 됐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 게 있죠. 아무튼 저는 이거 147달러였네요. 알겠습니다. 프리 보너스 이거 스티커 이상한 거 쓸 데 없지. 스티커 말고 저는 MKP는 뭐예요? 이거 그냥 그 배지 같은 거예요. 쓸모 없더라고요. 안 받아도 되는데 공짜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주문하게 해야지. 다음에 사야겠다. 이거 뭐야? 아웃 오브 스톡인데요? 우와. 이거 아, 시피님이 하도 선전해가지고 막 다들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청축만 있네. 내가 저소음 적촉 산 게 마지막인가 봐. 내 유튜브 보고 사람들이 아 진짜네. 망했다. 와. 그때 2개 살 양념이 걸. 너무 와, 시피님 완전 전문 유튜버야. 그러니까. 아니요. 아마 제가 마지막에 샀겠죠. 하나 남은 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화면 공유 중단. 망했네요. 본격 지름 방송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너굴님이 예전에 키크론 그거 사실 네. 받고 보여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쳤을 때 저는 사실 그 키감 별로였는데 걔는 무슨 축이었던 거예요? 걔도 적축이었어요. 근데도 다르구나. 근데 저소음은 아니었어요. 음, 네.
근데 그 축이 같으면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축이 같고 회사가 같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시는 바밀로는 체리 축이잖아요. 맞아요. 체리 네. MX 사일런트 레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체리 축인데 적축이면은 똑같이 45g 무게에 뭐 이렇게 키감이 비슷하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예민하신 분들은 뭐 그 키캡의 재질이 뭐냐, 뭐 합판이 뭐 쇠냐, 뭐 이런 걸로도 다 이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던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축 자체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약간 키보드 같은데 아직 욕심이 별로 없어서 다행인 그럼 또 것 한번 사보세요. 아 근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애플 키보드만 쓰는데 애플 네. 키보드가 되게 잘 고장 나거든요. 아, 아 맞아요. 왜요? 은근 잘 고장나요. 콜라 뭐지 음료 쏟거나 아니면 이제 키 같은 거 뺄 때 이게 약간 제대로 안 빼면은 다시 안 껴지거나 하는 케이스 있어서 그렇게 날려먹은 키보드가 몇 개 있긴 하죠. 그렇게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하나 1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비싸다는 생각이 문득 들긴 하더라고요. 비싸죠. 그 앞에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니 대단한 용기. 그리고 저 깃 버그라는 건 뭐예요? 뭐가 뭐예요? 깃 버그라고 뭐 적어주신 거. 아, 깃 버그. 아, 저게 그 이제 깃에서 그 이슈 관리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 거의 모든 이슈를 깃에서 관리해보려, 깃허브에서 관리하려는. 근데 자기 깃 할 일. 버그란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슈, 태스크 관리 이를 이제 질 안 쓰고 네 질 안 쓰고 깃허브로 그냥 하겠다 이런 그 시도들이 좀 있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뭐 물론 네. 그렇게 쓰는 궁금한 경우들도 거는 있지만 시도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시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도 그렇고 프로젝트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깃 버그라고 새로 나온 툴이 있는데 얘는 가보면 클라이언트에서 일단 이슈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커맨드 라인에서 이슈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GUI도 제공을 하고, 굉장히 이제 막 거의 풀셋으로 막 모든 있어야 할 것 같은 것들을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해 보이기는 했고, 막 그 UI, 그 터미널에서 하는 그 명령어도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터미널이에요. 가서 보시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그래서 약간 이게 유행 같더라고요. 유행인가? 터미널이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었나요? 그냥 CLUI인가? 일일이 치는 게 아니라 예, 예. 선택하고 그래서 좀 신기하다. 이런 거 이렇게 사람들이 재택을 많이 하더니 이런 거 만들 짬이 났나? 이런 생각 그래. 들고. 아, 근데 그랬는데 이게 음. 이슈 관리만 봐서는 기독 페이지랑 똑같은데 GUI는 예. 근데 자체적으로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더 좋은 하는 것 거죠. 같아서. 근데 뭐 이제 저의 이런 거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최대 어떤 궁금한 점은 그러면은 그 모든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깃허브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최대 단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맞아요. 했어요. 비싸. 비싸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나 기획자한테 주기는 뭔가 좀 애매한 거죠. 이슈 도구 관리 때문에. 맞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걸리고 나머지는 이런 식이 만약에 잘 되면 좋긴 하겠다. 뭐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회사에서 아사나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 전에는 트레로를 썼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이제 아사나를 네. 써보자 해서 아사나로 갔는데 좀 불편한 게 그 제가 ODK 있을 땐 지라를 썼거든요. 네. 지라가 되게 그 설정을 잘 해놓으면 굉장히 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지라가 어렵고 쓰기 힘들다는 건 설정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인식을 이제 처음으로 ODK 있으면서 좋은 인식을 갖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아사나를 써보니까 가볍기는 해요. 사실 지라보다 가볍고 UI도 조금 예쁘기는 하지만 슬랙이란다. 깃허브 연동이 굉장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뭐 PR 만들고 그러면은 해당
PR이 해당 이슈에 딱 링크가 되고 PR을 머지하는 순간 해당 이슈 딱 닫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걸 잘 지원하는 이슈 관리 도구가 지라밖에 없더라고요, 거의. 아니면은 뭔가 커스텀 툴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훅 받아서 이제 처리하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 수는 없고, 그게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고, 지라가 그런 걸 잘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다 지라로 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라를 기능 때문에 쓰고 싶다가도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그 컴플루언스 사이트가 너무 느려가지고 한국에서 좀 심각하게 진짜 회사에서도 이제 기획자 한 분이 써본다고 했는데 네. 너무 느려. 아, 근데 무료라서 느리셨을까? 저는 막 사이트가 그렇게 있는 거 느리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지라 쓰면서. 그래요? 예. 엄청 느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CP가 얘기해준 것 중에 GitHub 알람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 그거 잘 쓰면 좋다는 얘기를 좀 해줬었거든요. 기답 전 느끼는 노티피케이션. 게 그쵸. 네, 전 좀 느끼는 게 그 지라도 그렇고 뭐 아스나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지라든 GitHub 이슈든 약간 파이프라인이 좀 가이드가 잘 돼야지 일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라에도 그런 기능 있잖아요. 어떤 이슈의 상태를 A에서 B로는 바꿀 수 있는데 B에서 A로 못 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일이 돌아가는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좀 보여야지 내가 어디서 여기서 지금 할 일을 보고 내가 그 다음 뭘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보여야지 이런 걸 쓸 때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이제 계속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도구의 문제도 있고 그쵸. 도구에 쓰는 그 가이드가 잘 안 됐을 때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요새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느꼈던 포인트입니다. 근데 CP가 그거 얘기해줘서 저도 요새 좀 써보고 있는데 알람 체크하면서 알람 다 비운 다음에 체크하면서 써보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알람 기답 그 노티피케이션 새 UI가 좋은 게 예전에는 알람을 내가 보면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는 던이라는 걸 꼭 해야지 사라지고 그냥 한 번 본 걸로도 안 사라지고 네. 내가 던을 해서 이거 더 이상 안 보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거기 뭐 커멘트 달리거나 그러면 다시 또 보이고 그래서 약간 역시 개발자들은 기덥이 너무 편해요. 코드랑 연동해서 C라고 뭐고. 근데 이제 유일한 단점이 이제 기획자나 디자이너인데 회사에서는 그래도 약간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기획자나 디자이너는 뭐 슬랙이나 이런 걸로 이슈를 주면 개발자가 직접 적는 거죠. 이슈에다가. 내가 직접 적고. 그러면 좀 지금 괜찮은 것 같다고도 당근마켓은 지금 기덥에 공통된 툴이 90개 없어요? 나와 있어 그새. 네네, 지금 공통된 걸 쓰고 있진 않고 개발자들은 거의 GitHub으로 하고 있고 사실 좀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들은 이제 뭐 사업팀이라든지 서비스팀이라든지 약간 개발자랑 개발자 아닌 분들이 협업하는 데 많은 데들은 뭐 고민을 가끔씩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명확한 답이 지금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뭐 강제가 돼 있지도 않고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지라 아사나는 어떤 데는 포기. 써보니까 조금 치사해요. 뭐가요? 왜요? 아사나는 프라이싱 플랜이 되게 여러 개인데 보통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고급 기능 위주로 열리잖아요. 기본 기능 거의 비슷하고. 근데 아사나는 기능이 프라이싱 플랜에 따라서 좀 많이 열려요. 저희는 이제 그냥 무료 버전 이후에 있는 프로 버전 정도 쓰고 있는데 프리미엄은 되게 좋은 기능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스크가 생성된 거에 비해서 처리되는 어떤 그래프 같은 거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프리미엄에만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쉽다. 좀 치사하다. 지라는 그런 거 다 그냥 한 가지 플랜에서 다 되거든요. 지라는 또 이번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10인 이하 기업인가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한다고? 저 코로나 코로나용 때문에 이슈. 그런 건 그것 때문은 아닌데 사실 작년부터 그것 한다고 때문이지 했거든요. 않아요? 네,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작년부터 한다고 했었어요. 이런 플랜을. 근데 이번에 딱 열려서 아마 저번 달인가? 이번 달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팀들은 그냥 통째로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식으로 플랜을 아예 바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슈 관리 이거 뭐지? 잘 되는 툴 있으면 좋겠다.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개발자는 GitHub 써야 돼요. 그런가요? 그쵸. 개발자는 GitHub 좋죠. 약간 GitHub에 슬랙을 연동해서 기획자들. 근데 기획자들도 점점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개발자들이 예전에는 그냥 혼자 쓰고 막 별 이슈 없다가 이제 사람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슈를 만들고 개발자들이 그 슬랙 스레드나 거기다 다시 이슈 던져주는 거죠. 그 링크를.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GitHub을 메인으로 쓰진 않지만 들어가면 자기 로그인이 돼 있고 거기 위에 보면 스레드부터 쭉 적용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막 이렇게 적고 아, 약간 적극적으로 막 알림 받으면서 쓰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러면 깃허브에 최근에 뭐 위키라든지 그런 다른 기능들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많이 쓰세요? 위키는 안 써요. 위키는 안 쓰고. 위키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기능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좀 별로라서. 그러면 뭐 릴리즈라거나 아니면 그 게시판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아, 프로젝트라고 있죠. 그 네, 트렐로 같은 거. 프로젝트랑 그 릴리즈 네. 그런 것도 쓰세요? 릴리즈는 저도 원래 잘 안 쓰다가 최근에 고로 CLI 만들면서 진짜 잘 써요. 어떻게 해요? CLI는 버전 릴리즈가 딱 명확하니까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운받을 때 그 릴리즈 다운받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고 CLI 만들면서 쓰고 프로젝트 보드는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트렐로처럼 하려고. 네. 근데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깃허브의 전통적인 어쨌든 그게 그거니까 네네. 전통적인 그 태그 달고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액션은 진짜 많이 쓰죠. 예전에. 아, 그렇죠. 액션은. 근데 액션이 그 몇 시간 이상은 차징이 되더라고요. 그 요금이. 아,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됐어요. 왜요? 그래서 돈 제가 생각한 거는 벌려고 액션 요즘 그러니까 써보니까 나는 깃허브 유료로 쓰고 있는데 이미 그 회사에서. 원래 깃허브는 LFS도 네. 별도 요금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근데 액션을 CI로 쓰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성능 더 좋은 거 할 수도 없어요. 아, 스펙 고르는 게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좋은 거는 이제 그 린트 같은 거 돌릴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액션에 바로 붙어서 서클 CI 이런 거 설정하는 것보다 린트 정도는 그냥 깃허브 액션에 빨리 돌리는 거. 연동도 잘 되고. 낙교님 지금 이거 아이맥 펜 돌 때마다 화면 끄고 있죠. CPU 보면서 지금. 그래서 끄시는 거구나. 네. 이건 뭐예요? S3 익스포트 STS API 삽질기? 이거는 삽질했던 건데 네. 다음에 얘기할까요? 아, 어떻게 그래요. 할까요? 아, 나 블로그 글도 적어야 되는데 저거 삽질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STS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뭐 삽질한 게 있긴 한데 STS 아.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리해서 다음에 STS 가 한번 뭐죠? 올라고. 인증 관련된 엔드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결론만 얘기 드리면은 비활성화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전혀 엉뚱한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새로운 리전 쓸 때는 한번 체크를 해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 정리해서 한번 다음에 토큰을 이렇게 전달해주거나 뭐 인증 관련된 건데 네. 어슘롤 이런 거 할 때 좀 쓰는 건데 원래는 아, 외부에서 쓰는데 어슘롤 내가 할때 봤다. 내가 명확히 이걸 쓰냐 안 쓰냐를 알잖아, STS를. 네. 근데 AWS가 그 RDS 익스포트 스냅샷은 내부적으로 저 기능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에러를 권한이 없다고 내는 거예요. 나는 IAM 설정 잘했는데 STS라고 안 나고. 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엄청 삽질하면서 막 AWS 서포트 열고 막. 아, 그랬겠네요. 낙교님 낙교님 엄청난 이야기. 거 네, 엄청난 다음에 거 해주세요. 적어놨는데. 다음에. 이거는 그냥 좀 적어봤는데 JXA라고 하세요? 처음 봐요. JXA가 뭐의 줄임말이지? JXA가 자바스크립트 포 오토메이션?
맞나? 근데 왜 X예요? 모르겠어요. 자바스크립트 곱하기 오토메이션인가? 그런가? 아, 잠깐만요. 저기 있다. 자바스크립트 포 오토메이션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줄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제 이게 애플 스크립트 대용으로 쓰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애플 스크립트 대용으로 맥 OS에서 자동화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스크립트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번 써봤어요, 몇 번. 근데 애플 스크립트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게 비개발자를 위한 언어로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개발자들이 더 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약간 자연어 모방적인 부분도 있고 오브젝티브 C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전혀 많이 다르죠. 아, 전혀 달라요? 완전 다르죠. 네. 어, 제가 보면은 뭐 텔 같은 거 엄청 쓰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텔을 해가지고 걔가 받아서 쓰는데 인자 전달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우리 쉼표로 다 구분하잖아요. 네. 얘는 근데 뭐 어느 위치에 따라서 인자 넣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C 좀 까다로워서 잘 안 쓰게 되는데 애플 스크립트 만드신 분이 나중에 LLVM인가 그거 만드시지 않았어요? 애플 스크립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 아, 모르겠어요. 네네. 애플 스크립트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그렇게 많이 얘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언어를. 네, 완전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 안 보셨었으면은.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사실 한 93년 전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최초로 도입한 프로그램도 보면 쿼 같은 거예요. 와, 딱 이제 쿼. 나오죠, 이런 것들이. 근데 아무튼 이게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특정 API를 열어주면은 내가 그걸 애플리케이션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인 거죠. 보통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뭐 윈도우에서 자동화 했던 거 생각하면은 마우스로 좌표 찍어서 이제 클릭하거나 아니면 색 검출해가지고 특정 위치 찾아내거나 뭐 그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에 지원되는 기능들을 그냥 스크립팅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애플 스크립트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대안을 찾다가 제가 이제 써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포 오토메이션인 건데 이게 2014년에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WWDC에 처음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 그 이후로 한두 번 릴리즈를 하고서 아예 지금 소식이 없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발전이 별로 없긴 한데 발전도 없고 또 문제가 그 스크립트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이 맥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내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열려있는 API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PI라는 게 자동화를 위한 API를 애플리케이션 명시적으로 열어줘야 돼요. 그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자바스크립트 버전의 레퍼런스도 있는데 엄청 허접해요. 인터페이스들을 약간 코끼리 더듬듯이 이제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찾아가면서 막 써야 돼가지고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제 스크립팅 좋아해서 이런 거 좀 써보고 있고요. 좋은 점은 엄청 좋은 점이 있어요. JX가 진짜 좋은 점은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사파리 거예요. 네? 사파리 거라는 게 사파리의 뭐예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쓴다는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보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다른 프로그램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브라우저가 아니라도. 근데 그러면 이제 엄청 오래되거나 독자적으로 만들었거나 뭔가 문법도 제대로 안 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어쨌건 최신 문법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ES6 문법 같은 게 그냥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이미 몇 번 해봤으면은 기본적인 기능들은 문법적인 기능들은 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 편하게 스크립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PI 호출하는 부분만 좀 삽질하면은 엄청 편하게 할 수가 있어서 이제 활용하면 좋죠. 그러면 이런 걸로 이제 삽질하고 있다. 최근에 삽질하는 건 이제 데본싱크 약간 좀 얘기가 산만하긴 한데 데본싱크 3라는 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좀 얘기 드리면은 여기에 스마트 룰이라는 기능이 하나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특정 조건에 맞는 문서를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뭐 문서를 지운다든지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런 거 수행하는 기능인데 뭐 스크립팅을 실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좋은데 별론 게 얘는 뭔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데몬싱크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속한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적용이 되어버려요. 약간 싱크를 하면은 이쪽 컴퓨터에 있는데 저쪽 컴퓨터에 그 룰이 또 없어서 좀 이상한 거죠. 로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식이라서 되게 고전적인 방식의 도구라서 개념이 완전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저는 JXA를 쓰려고 했는데 JXA로 막 스크립팅해서 적용해보니까 또 이건 안 되더라고요. 애플 스크립트밖에 지원 안 한다고. 그 전용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걸 맞춰도 JXA는 실행이 안 돼서 이제 포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한 거는 JXA로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네. 이제 오토메이터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맥에 오토메이터를 쓰면은 내가 만든 스크립팅을 실행 파일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실행 파일을 누르면은 스크립팅이 이제 자동 실행되는 거죠. 물론 오토메이터 안에도 뭐 그 좀 정형화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섞어 쓸 수 있고 아무튼 그걸 써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스마트 룰이 좋은 거는 그 특정 조건을 검색해서 문서들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걸 시간마다 실행하는 것도 돼요. 뭐 5분마다 한 번씩, 10분마다 한 번씩. 그거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이제 데본싱크 안에서 해결 안 되니까 저는 그냥 그거를 JXA랑 오토메이터로 프로그램 만든 다음에 태스크틸 다운이라는 스케줄러가 또 있거든요. GUI 스케줄러가.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데본싱크 안에서 특정 문서 조건 찾아서 그 편집을 하는 스크립트를 한 1시간마다 한 번씩 돌리도록. 왜 그래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냥 개발로 짜면 안 돼요? 개발로 짠 거죠. JXA를 아니, 그 JX 말고 그냥 내가 레일즈나 뭐 이런 걸로 짜는 게 더 빠를 것 같지 않아? 빠를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데본싱크를 좀 다시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건데 데본싱크 자체에도 좋은 특성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구현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조금만 보완해서 좀 쓰고 싶은데 이게 스크립팅에 대한 욕심이 약간 인터페이스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고 있는데 약간 가장 약한 고리를 계속 만드는 느낌? 이게 망가지기 엄청 쉽잖아요. 스케줄러가 망가질 수도 있고 네. 스크립트가 망가질 수도 있고 망가지고 천진데 지금 듣다 보면 맞아요. 그냥 서버도 날마다 동작 안 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삽질을 좀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토메이터 네. 뭐 먼저 학교님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네, 저는 오토메이터 써본 게 그 특정 프로그램을 뭐 특정 파일을 예를 들면 특정 앱으로 열고 싶다 뭐 이럴 때 단축키로 열고 싶을 수 있잖아요. 파인더에서 찾아가지고. 근데 그럴 때 그런 게 이제 그 OS X 네이티브하게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토메이터를 찾아보니까 그 액션들이 다 있더라고요. 오토메이터 열어보면 그거를 만들어서 서비스로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맥 OS의 서비스로 저장을 하고, 서비스 저장을 하고 나면 그거에 단축키를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축키로 적용시켜가지고 이렇게 파인더에서 어떤 파일 찾았을 때 바로 이제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열게 뭐 이런 식으로 작업했던 정도. 오토메이터도 굉장히 유용하긴 하죠. 근데 네. 약간 요즘 추세는 보안 때문인지 이런 것들 다 죽이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간 연동을 점점 더 못하게 하고 뭐 아직까지 알프레드나 유사한 프로그램 살아있긴 한데 키보드 마이스트로나 이런 애들에 점점 더 자리 잃어가고 있는 되게 90 프로그램이고 앱스토어에 못 들어가고 좀 실행하면 되게 뭐 이상한 보안 설정을 하라고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안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 옆에 계신 분이 넥스트 시절부터 맥을 쓰신 건 아니고 아내분이요? 쓰신 건가? 아니요. 회사에서 쓰셨던 것 같은데 그때 네. 얘기를 좀 해주신 게 있었어요. 보면은 맥에 지금 보면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쓰신 분들은 맥에 그 어플리케이션 메뉴에 보면은 서비스라는 게 있는 거 아시나요? 네네 알아요. 그게 있는데 요새는 그거 쓸 일이 없잖아요. 네. 그거 쓰신 적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프로그램과 연동을 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건 몰랐어요. 여기에 서비스에 보면은 다른 프로그램이랑 연동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떠요 원래.
그런 식으로 써서 쓰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활성화된 게 없고 근데 이게 사실 넥스트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넥스트 때부터 약간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기 위한 용도로 그래서 또 뭔가 재밌는 개념들이 있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게 약간 프로그램들 간의 경계가 굉장히 좀 지금이랑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재밌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약간 CLI 쪽에서는 파이프로 계속 넘겨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쓰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그쵸. GUI는 이제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공식적인 방법은 거의 없으니까 이상한 스크립팅을 하거나 아니면 그나마 남아있는 게 애플 스크립트인데 애플 스크립트도 거의 죽어가고 있고 JXA도 이제 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죠. 요즘 뭐 애플리케이션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 거의 클립보드 수준에서만. 그쵸. 클립보드도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쓰는 것도 페이스트 같은 거 쓰면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그 뭐예요? 페이스트라고 클립보드 계속 기록하는 거? 아, 여러 개를 계속 다중으로 기록하다가 뭐 원하는 것도 쓰고 이런 거야? 네네네,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이제 좀 애매해지는 것 같긴 해요. 너무 아쉬운 거죠. 점점 데스크탑이 아이패드화 돼가는 인터페이스로는. 근데 약간 JXA 좀 더 얘기를 드리면은 JXA가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최신 자바스크립트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웹팩으로 번들링해서 쓸 수 있어요. 오, 단점 제가 아닙니까? 해봤거든요. 아, 단점인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웹팩 번들링 내가 너무 어려운데. 제대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 여기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건 노드나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기 때문에 API들이 없는 케이스들은 지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콘솔 쪽에 찍는 것들도 몇 개 지원이 안 되고, 뭐 파일 같은 것도 시스템이니까 건드릴 수 있긴 한데 매뉴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잘 없어요. 아, 그럼 없진 않은데 뭘 보고 하세요? 파편화된 정보들을 가져가면서 아, 아니 그 파편화된 정보를 모아서 좀 포티포비치에 글도 올리고 해보세요 그러면. 근데 너무 파편화돼 있어서 네. 공식 정보원이 없어요. 아, 레퍼런스가 있긴 한데 레퍼런스도 약간 만들다 만 느낌? 애플 와. 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예절이 실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실려 있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 예절은. 그래서 만들다 만 느낌이라서 낙교님 좀 WWDC 이러다 한번 가셔야겠다. 왜요?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JXA 개발하는 팀 붙잡아 놓고 이제 아, 회초리 들고 해체된 거 아니에요? 맴매 해야지 맴매. 없어요. 그런 세션이 있지도 않아요. 다 맥OS도 없을걸요, 거의. 거의 아, 정말요? iOS 위주고 아, 뭐 맥도 조금 있고 근데 JXA 이런 건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검색해보면은 그 JXA로 막 JXA 뭐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럼 나오는 게 다 키보드 바이스로 그 포럼 음, 아니면은 뭐 알프레드 포럼 이런 데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짜야 되냐고 물어보고 애플 스크립트 이거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짜냐고 물어보고 아. 그런 내용이에요. 낙교님이 정보 잘 모아놓으면 거기가 포럼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글들이 있긴 있어요. 글들이 있긴 있는데 네. 이제 엄청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삽질을 많이 해야 돼요. 아무튼 전 스크립팅 좋아해서 GUI도 막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쉽지 않네요. 포기해요. 전 대본 싱크 예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로컬에 그걸 다 저장하고 있다는 게 너무 큰 문제. 약간 베어랑 맞아요. 똑같아요. 진짜 컨셉은 좋고 다 좋은데 시대를 못 따라와 주니까. 아니 배어는 아니에요. 배어는 잘 나가고 있어요. 베어는 안드로이드 아직도 윈도우도 지원 안 하고. 낙교님 그 대본 싱크는 그러면 그 저장하는 네네. 위치를 싱크띵으로 동기화 해버리면 안 돼요? 되죠? 근데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음. 이 스마트 룰은 그 로컬에서만 동작하도록 아예
글로벌 룰이 돼 있어요. 싱크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아, 얘기하셨던 네, 그런 그래서 의미군요. 그게 이제 약간 스케줄러랑 비슷한데 두 개 뜨면 안 되는 인스턴스랑 비슷한 거예요. 네, 데이터는 싱크를 하는데 룰은 두 번 두면 안 되잖아요. 맞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컨셉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클라우드화 하지라는 데서 답을 못 찾은 거죠. 내가. 그렇구나. 그리고 예전에 에버노트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싱크를 하면 뒤에서 충돌이 발생해요. 특히 컴퓨터를 아이맥 2대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에 노트북 끼어 있게 되면 노트북은 만약 일주일에 한 번 키거나 이러면 뭔가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기화를 매일매일 컴퓨터 키면서 하면 좋은데 뭐 오랜만에 킨 애가 한 대 있잖아요 만약에 걔는 그동안 거 막 긁고 오다가 막 자기 그 전에 동기화 못한 거 막 올리는 거죠. 특히 대본 싱크는 막 PDF나 용량 큰 것도 많잖아요. 이미지다. 네. 대본 싱크 열심히 쓰시면 낙교님 디스크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 않아요? 전략을 완전 바꿨죠. 전략을 데이터를 저장 안 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꿨죠. 완전 저장 안 한다고요? 작은 것만 집어넣는? 그러니까 HTML 파일 같은 것만 집어넣는 식으로 바꿨죠. 텍스트 파일이나. 근데 뭐 좀 서버도 안 쓸 수 있어요. 전 이제 RSS 좀 대체하려고, 그러니까 트위터도 좀 많이 안 가려고 하고 RSS 여기다 다 모아서 보고 싶어가지고 최소화해서 좀 써보고 싶은데 근데 잘 안 돼요. 싱크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 뭐 자꾸 깨져. 맞아요. 대본 싱크 약간 대안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대안이 없어서. 대본 싱크 온라인 버전 누가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만들어도 돈도 안 되고. 그쵸. 그게 제일 큰 문제겠죠. 배아한테 한번 남겨봐요. 배아한테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배아랑 잘 맞을 것 같은데 로컬에 저장하고. 아니에요. 배어는 진짜 세련되죠. 배어는 맥이라는 거 빼고는 앱 자체 엄청 세련되고 대본 싱크 같은 애들은 진짜 좀 투박한 면이 있어요. 좀 오래된 맥 OS 앱 스타일 맞아. 그런 느낌 딱 있어요. 근데 잘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맥에서 숨겨진 기능 중에 하나가 옵션 키를 누르고 뭔가 누르면은 뭔가 모르는 기능이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 맞아요. 알아요? 옵션 키 컨트롤 키인가? 컨트롤 키 옵션 누르고 일반적 옵션. 네. 네, 옵션 키 누르고 위에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누르면 뭔가 더 나오거든요. 키 메뉴가 그런 것들이 좀 숨어져 있어요. 그 대본 싱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숨어져 있어서 완전 좀 그런 스타일이 많이 남아 있죠. 아마 최근에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를 그런 인터페이스들. 그래서 별로 좋은 스타일은 아닌데. 아니 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버튼을 옵션 키 누르고 클릭했더니 기능이 더 나와. 이 왜요? 기능이 없는 한참 옵션이잖아요. 찾았는데. 키 이름이. 그러니까 옵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건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래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밤에. 하세요. 네. 안녕. Standard output. FM.